예, 정적 강화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부분인데요. 그 5장의 이론 중에 정적 강화 이론이 있고 회피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에서는 이제 그 처벌 이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적 강화랑 회피 이론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항상. 그래서 이론은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서 좀 위안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직 정립이 된 게 아니고 이거라고 얘기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 또 얘기를 하니까 나무 어쩌라고 이런 게 많아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이론 들어가기 앞서서 정적 강화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인데 눈을 감고서 4인치 하기는 뭐 한 5cm, 6cm 되나요? 눈을 감고서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길이를. 눈을 감은 때 수천 번 하더라도 그게 길이가 진전이 안 되더래요. 강화 없이. 예. 피드백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게 되면은 향상이 없더라.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상을 주거나 강화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진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 강화가 없는 연습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첨이나 그 첫 번째 1일째나 12일째나 뭐 수백 번씩 하더라도 그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릴 때마다 4인치 할 때 눈을 한번 떠보세요. 아, 그럼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또 다시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릴 때마다 눈을 떠서 결과를 보게 하니까 엄청나게 잘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을 뜨는 거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적 강화, 예,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행이 현저히 향상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론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의 추동 감소율은 되겠습니다. 헐. 예, 요즘 아이들이 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론하면 헐 소리가 납니다. 추동 감소가 있고 프리맥 원리가 있고 반응 박탈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헐의 추동 감소 이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추동 감소 이론. 추동이라고 하면은 뭐 충동, 영어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욕구라고 많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갈증이 나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거 있죠. 예. 제가요 작년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그 마스크 쓰고 일주일 잡았거든요.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 격리실에서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 그래서 춥더라도 시원한 공기가 좋아. 산소 욕구 있죠. 네. 그 군대 가면 방독면 이런 거 하잖아요. 와, 그거 괴로운 겁니다. 하여튼 산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상당히 강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추동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행동한다. 만약에 먹이를 박탈한다 하게 되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데 그 먹이를 획득했어. 그러면은 이제 욕구를 채웠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추동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박탈되었을 때 결핍되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획득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채워주면 이제 흡족한 거죠. 그래서 왜 행동을 하느냐? 이거 추동을 갖다 동기를 먹이를 획득해가지고 아니면은 물을 갖다 마셔가지고 추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정적 강화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동을 갖다가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헐의 추동 감소 이론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돈 있잖아요. 보상. 내가 이번에 A 플러스 맞았어. 나는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A 플러스 안 맞을래. 그래요? 돈 내가 그래도 1억 원 벌었어. 충분해. 그만 벌을래?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추동이 감소하지 않죠. 우리가 밥 먹는 거는 김밥 있는데 김밥 10개 먹지 않잖아. 먹고 나면 욕구가 이제 딱 채워지면 더 이상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추동 감소가 2차 강화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추동 감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프리맥 원리가 되겠습니다. 맥이 빠지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예,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상대적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책의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예를 갖다가 인터넷에 제가 따왔는데, 아기가 밥을 안 먹어. 놀라고만 해. 여기 에코랜드 뭐 이런 데가 놀라고만 해. 밥을 안 먹고서 놀이기구만 태워달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엄마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밥 다 먹고 나면 태워줄게.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가 어떻게 해?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밥을 먹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놀이기구가 밥 먹는 걸 갖다가 보상해 준 거야. 놀이기구 때문에 밥 먹는 걸 먹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놀이기구는 선호하는 반응이죠, 그죠? 좋아하는 반응이잖아요. 그 다음에 밥은 덜 소화하는 거잖아, 얘가. 예, 그죠?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여기 이론들은. 좋아하는 반응은 덜 좋아하는 반응을 강화시켜 나간다. 여기서 놀이기구가 밥을 강화시켜 나간다. 뭔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밥이라고 하는 행동을 갖다 더 증가시킨 거잖아요. 뭐가? 놀이기구가. 그 아래도 게임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얘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그래.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30분 하면 내가 게임 시켜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내 이제 친구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방지하는 거 텔레비 나오고 그럽니다. 저랑 같이 자취생활 했는데 권장이라고 유명해요. 나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요즘에 말이야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돼서 막 난리야. 제가 이전에 영어 캠프를 하면은요 2시까지 스마트폰 하고서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공부 1시간 하면 내가 스마트폰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하기에 덜 좋아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놀이기구가 밥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거죠. 그죠? 더 가치 있는 게 덜 가치 있는 걸 하게끔 한다. 이게 프리맥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렵죠. 여기 보면은 모든 행동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놀이하고 그죠? 밥하고 그런 것처럼 놀이가 더 높은 가치였죠. 상대가 밥이 덜 중요한 가치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제가 씁니다. 어떤 행동이 강화를 정한 거는 상대적인 가치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행동은 다른 가치가 있다. 아까 놀이기구하고 밥하고 하는 거는 놀이기구가 얘한테는 가치가 더 있었죠. 그죠?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물 마시는 거랑 쳇바퀴 돌리는 거가 있는데요. 그 가치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물을 일주일 동안 못 마시게 그럼 얘가 너무너무 물이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쥐가. 그죠? 근데 얘가 너 물 마시려면 쳇바퀴를 돌려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쳇바퀴를 돌리기 싫어도 돌리는 거야. 아까 밥을 먹기 싫어도 밥을 먹는 거야. 왜? 놀이기구 타려고. 그죠? 얘가 물을 마시려고 쳇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거꾸로 해보니 거꾸로도 되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 그럼 물에 대한 필요는 없죠. 근데 얘가 하루 종일 갖다 방 안에만 있다가 나중에 못 놀게 하게 되면 얘가 놀고 싶어 할 거죠. 그죠? 그럼 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여기도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쳇바퀴는 못 돌리게 했어. 그럼 얘가 쥐가 쳇바퀴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까? 쳇바퀴 돌리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쳇바퀴를 돌리려면 이때는 물을 마셔야지 쳇바퀴를 돌린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더라 이거야. 아까 밥을 먹더라. 왜? 놀으려고. 그죠? 얘가 물을 마시더라 그래. 왜? 달려보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물 마시는 거랑 쳇바퀴 돌리는 거가 이제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는 덜 좋아하는 걸 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아까 놀이기구가 밥을 갖다가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물 마시는 거가 달리게 하는 걸 하게 만들 수가 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새카만 글씨는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 프리맥 원리는 이거야. 그 어떤 행동의 그 강화를 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다. 더 중요한 가치가 덜 중요한 가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프리맥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다가 이게 여기서 그 달리기 하고 싶어 하는 쥐 있잖아요. 달리기 하고 싶은 쥐는 물을 더 마시게 하더라, 이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쳇바퀴를 달리고 싶어 하잖아요, 쳇바퀴에. 달리고 싶어 할 때, 너 물 안 마시면 못 달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물을 많이 마십니다. 너 밥 안 먹으면 놀이기구 못 타. 그럼 밥을 더 먹는 거죠. 알겠죠? 그랑 똑같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프리미엄 원리를 갖다가 놀이기구랑 밥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게임하고 공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덜 중요한 걸 갖다가 일일이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프리맥 원리 맥바지죠. 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반응 박탈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기저 수준이라고 그래요. 베이스라고 하죠. 네. 물을 마시는 거하고 쳇바퀴 달리는 거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수준이 있어요. 여기 물 마시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최저 수준을 물 마시는 게 기저선이라고 그래요. 기초가 되는 아래의 선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최소한의 기본 수준이죠. 물 마시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상이면 물 마시고 있지 않은데 물 마시는 그 기초 수준, 만약에 내가 물을 갖다 100을 마셔야 된다. 근데 100을 못 마셨어. 만약에 50밖에 못 마셨어. 그러면 계속해서 50이 박탈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알겠죠? 만약에 달리기도 만약에 100바퀴를 돌려야 되는 10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달린 게 40바퀴밖에 못 돌렸어. 그러면은요, 요걸 갖다 올리려고 한다. 기저 수준을 최소한의 수준을 못 넘으면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고 그럴 때 과락을 면해야 되죠. 그걸 기저선이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 한국사하고 국어를 갖다 95점 맞아도요. 영어가 60점 안 되면 공무원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박탈리로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다가 못 하게 되면은 얘가 그거 수준을 갖다 넘치려고 막 아까 공무원 시험하는데 영어가 50점이고 만약에 그 한국사가 90점이고 국어가 90점이다. 그러면 영어를 평균이 60점이라면 그 10점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10점 올리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나 쳇바퀴 달리고 하는 걸 갖다가 요 수준 아래로 하게 되면 그걸 채우려고 행동을 다 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빈도, 최저수준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 계속해서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물 마시기를 갖다 못하게 해가지고 물을 갖다 평소에 100을 먹었는데 50밖에 못 먹겠다. 그럼 50 먹으려고 계속해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쳇바퀴를 돌리지 못하게 했어. 그러면 쳇바퀴 돌리기를 갖다 100바퀴는 돌려야 되는데 40바퀴 못해서 그럼 60을 갖다 맞추려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박탈을 하게 되면 그 박탈된 것만큼 채우려고 박탈한 만큼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반응을 한다. 이게 반응 박탈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강화 이론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론하니까 힘들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그 다음에 해피 이론 보겠습니다. 해피 이론은 두 가지인데요. 요거 한번 지난번에 이 그림 보셨죠? 도피하고 해피 아세요? 예, 도피는 쇼크 맞고 도망가고. 예. 너 엄마한테 매 맞기 전에 말 들을래? 아니면은 매 맞고 나서 말 들을래? 여기 보면은 얘가 쇼크를 맞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도피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쇼크 오기 전에 미리 도망가는 걸 뭐라고 그래? 회피한다고 그랬죠. 예. 혐오 자극이 있을 때 쇼크 맞고 도망가라 도피. 그죠? 예. 그 다음에 미리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도망가는 걸 갖다가 회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도피는 escape, 회피는 avoi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피, 회피 봤는데 여기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되면은 2과정 이론이랑 1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도피, 회피를 갖다가 두 개의 과정으로 설명하느냐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론만 얘기를 해주겠어요. 2과정 이론은요. 이 회피학습에서 우리가 처음에 뵌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하고 스킨의 조작적하고 같이 두 개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파블로프 이론하고 조작적이랑 같이 두 가지가 개입된다. 1과정 이론은 파블로프는 아니고 조작적인 것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불빛이 들어오니까 얘가 충격받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 줄, 빨간 것이 빨간 거는 이렇게 고전적 조건에서 딸랑딸랑 먹이, 딸랑딸랑이라든가 불빛이 신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역할을 하는 CS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신호로 하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뭔지 알겠죠? 신호를 보여주고서 그게 반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를 맞았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안 맞으려고 도망갔죠. 자기가 조작을 한 거잖아.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 아니냐. 충격을 피하려고 자기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알겠어요? 예. 예. 쇼크를 피하려고 행동이 많아지는 걸 갖다 부적 강화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피하는 행동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 불빛은 신호 역할을 하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 두 개. 알겠죠? 예. 이걸 갖다 이과정 이론. 여기 뭐 책 읽어보면 골치 아파.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1과정 이론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학자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도피를 하든 회피를 하든 둘 다 혐오 자극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죠? 쇼크를 맞아서 맞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그 불빛이라든가 이거는 얘가 싫어하는 혐오. 그래서 혐오라고 하는 하나로 보자. 혐오 자극을 피하는 게 그죠? 혐오 자극이 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얘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과정은 도피든 그 회피든 하나의 혐오 자극으로 혐오를 피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혐오 자극이 왔을 때 안 받으려고 피한 거.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파블로프를 하지 말고 조작적으로만 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만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가들은 자기 그 생각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적 강화 이론, 그 다음에 회피 이론, 뭐 알듯 하면서도 그냥 좀 그렇죠. 예. 이전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과학자가 상당히 많은 걸 연구를 했는데 해변에 가보니까 모래가 많아. 내가 발견한 거는 여기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습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죠. 모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를 좀 하면은요. 미국 사람 어쨌든 수업하는 중에 인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밖에 보면 벼 농사 다 졌대. 배가 이렇게 알면 할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모르든 알든 익숙해지는 것이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습관을 넘어서 그건데요. 제목이 틀렸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6가지를, 요거는 그나마 조금 재미있습니다. 요 6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해볼까요? 조성, 연쇄짓기, 통찰적 문제 해결, 창의성, 미신, 무기력. 네. 여기 이제 이 책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학습심리학입니다. 학습심리학의 맨 첫째 시간에 자연과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쓸데없이 뭐 무의식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창의성, 통찰 이런 것은 학습, 여기 이런 것들도 학습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접근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정신분석 이런 거랑 완전히 전혀 다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신이나 창의성이라든가 통찰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그 우리 마음의 문제 뭐 이런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봅시다. 먼저 조성입니다. 조성은 그 만들어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창조할 때 이자고요. 만들어 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조성. 이걸 또 영어로 쉐이핑이라고 그래요. 쉐입이 모양이죠. 모양이잖아요. 모양 만들기 하면은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ing가 붙은 명사가 되니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그 한글을 배워나갈 때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한글 잘 써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기역, 니은 딱 하잖아. 처음에 이렇게 못 쓰죠. 그 애기가 펜만 들어도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애기 그러잖아. 그러다 펜에 뭘 쓰든지 좋아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요렇게 하게 되면 맞아. 그 다음에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펜을 들기만 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엔 칠판에 갈 때 좋아하고 약간 뭐라도 쓰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 중에 일부를 하더라도 좋아하고 나중에는 완벽한 걸 할 때 좋아하죠.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다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 행동으로 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수달 새끼 있잖아요. 새끼라고 하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처음에는 훈련할 때 애들이 먹기 쉽게 준다는 거야.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뭐 몸이 안 좋으면 처음부터 고기를 못 먹잖아요. 처음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밥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듯이 그 수달이 훈련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새끼들이 그걸 갖다 먹잇감을 못 잡아 먹으니까 그 죽은 먹잇감을 준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도망가는 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거의 거저 먹게끔 하다가 나중에는 잡아야 먹게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수달이 먹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기 그 미어캣이라고 하는 그 몽구스 뭐 이런 거라고 있는데 새끼가 성장할수록 잡아먹기 힘든 먹잇감을 주는 거야. 처음에는 잡아먹기 힘들고. 그래서 훈련해 보니까 그 잡아먹기 힘들게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사냥을 잘하더래. 그래서 여기 그 미어캣이나 수달 같은 건 원래 잘 그 선천적으로 잘 잡아먹게 생긴 그런 그 포식동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라도 훈련을 더 하면 그래서 이쪽 미어캣한테는 그 삶은 계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이쪽에는 전갈 같은 게 있잖아.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잡아야지 먹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 비록 미어캣이라고 하는 포식적인 걸 하더라도 훈련을 갖다가 삶은 계란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걸 배우지 못하는 거야. 잘 못 잡아먹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물들도 조성이라는 거죠. 우리 삶도 보게 되면은 공부 같은 것도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영어를 갖다가 가르칠 때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하잖아요. 기초반 더 쉬우면 왕기초 아니 왕초보 기초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나가듯이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오늘 고급 하게 되면 질려가지고 못해 먹잖아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하나하나 단계로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걸까지 그 통달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순차적으로 닮아가는 걸 갖다가 조성이라고 하겠다. 여기 스키너 딸 드보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불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켜보니까는 팔을 좀 들었을 때 불을 켜줬어요. 그리고 얘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는 팔을 좀 더 크게 들어야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팔을 크게 그리어서 움직여야지 불을 켜고 하니까는 얘가 팔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훈련하더라 이거지.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바람직하는 행동도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 울화 행동이라고 아세요? 애들이 저기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그 떼쓰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엄마 사줘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놓어 막 그때 뭐 창피하니까 말을 들어주잖아. 그 나중에 더 완전히 베릴 때까지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그것도 못된 행동도 점점 더 못되져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착한 행동 하나가 아주 큰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니까 이게 인문학에 나오는 그런 원리도 여기 조성 이런 게 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비둘기를 갖다 완전히 한 바퀴 돌기 훈련을 시키는, 처음에는 이게 조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얘가 배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둘기 갖다 놓고 비둘기야 한 바퀴 돌아라. 백날 불공을 들여도 못 알아먹는다 얘야. 근데 얘를 갖다가 조금씩 해주니까 15분 만에 이걸 하더라 이거지. 처음에는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맨 왼쪽부터 보세요. 여기다가 잠깐 돌았어. 그때 보상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도니까 줘요. 그 다음에 그만큼 돌아 안 줘. 조금 더 돌아오면 줘. 알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바퀴 처음에는 조금만 돌아도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돌아야 주고, 알겠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거 단계일 때는 안 줘.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먹이를 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렸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성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그 조성법을 갖다,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부터 한글 똑바로 못 써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조금 칭찬, 그 다음 칭찬, 그 다음 칭찬 이렇게 해야지 얘가 완전하게 나가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이제 군대에서 뭐 이렇게 제가 그 여기 경운대 그 상담복지학과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군대 갔어. 교수님 나 오늘 군대 갑니다. 2시에 들어갑니다. 1시 33분에 문자가 왔어. 좀 안 됐더라고. 날씨 춥잖아 또. 군대만 가려면 추워. 수능 시험만 보려면 추워. 근데 마음이 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옵니다. 왜냐면은 아주 그 힘든 뭐 총 분해 조립을 갖다가 막 그 40초 만에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못합니다. 기가 질려버리죠. 그죠?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분해 조립할 때 1시간 걸리거든요. 나중에 눈 감고도 잠자면서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 숙달되기까지 이렇게 조성을 거쳐나가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처음부터 손다이크는 이걸 잘 몰랐대요. 손다이크는. 예. 손다이크는 고양이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줄을 따다 잡아당기를 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줬을 때 먹이를 주고, 조금 줄과 가까이 있을 때 먹이를 주고, 줄을 잡으면 먹이를 주고, 줄을 당겼을 때 먹이를 주고 하게 되면 한 10분 만에도 배울 수가 있을지 몰라. 근데 얘가 그런 조성을 못했어요. 손다이크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스스로 알아러 가야 되죠. 여기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비둘기야 제발 한 바퀴 돌아라.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무래도 못 알아먹는 거야 얘가. 그러다 어쩌다가 얘가 근사한 행동, 약간 도리어 조금 돌았을 때 먹이를 주고 조금 돌았을 때 기가 막히게 얘가 금방 배우더라 이거야. 조성을 통해서. 예.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건 아니다 이거야. 이 내용이 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게 처음에 이걸 배울 때는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배우기는 발견되기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발견되고 나면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성을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학습심리학 할 때 꼭 과제를 냅니다. 이건 쥐를 한 마리씩 줍니다. 쥐를 훈련시켜야 돼. 쥐를 갖다가 레바 누르기 있잖아요. 레바 누르기를 갖다가 가장 빨리 하면은 A+. 제일 못하게 하면은 야, 빨리 안 눌러.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그거. 근데 어떤 애들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그 레버를 한참 안 누르잖아요. 얘 쥐는 IQ가 안 좋은가 봐. 근데 쥐 IQ는 비슷하거든요. 훈련을 갖다 어떻게 시키느냐에 다릅니다. 선생님 나눠줄 때 동일한 시기에 들어온 쥐들 나눠준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성을 하는 팁이, 잘하게 하는 팁이 있다 이거야. 행동을 갖다가 큰 단계에 강화를 줄까요? 작은 단계에 강화를 줄까요? 빨간 게 답이야. 예, 처음부터 5계단은 어떻게 뛰어올라? 처음부터 좀만 한 계단 뛰어올라야지. 그지? 처음에는 그
비둘기가 90도 돌았을 때 그게 안 돼. 처음에는 조금 10도만 돌았을 때 줘야 돼. 이렇게 조금 작은 단계. 레바에 가까이 갈 때 주면 돼. 그 다음에 그 올바른 행동을 하면 바로 주는 게 좋죠. 그죠?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안 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 듣잖아. 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강화를. 항상 잘 쳐다봐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바로 강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바로 아유 잘했다 얘기를 해줘야지. 하루 지나고 나서 잘했다 그러면 얘가 뭘 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지? 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받아야 되는 즉각 강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물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먹이를 이만큼 줘봐. 그럼 그거 먹느라고 그거 먹느라 시간 걸려. 그지? 조금 먹었을 때 또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지. 알겠어요? 작은 강화물을 준다. 그 다음에 근사 행중 중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 그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잘 배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쥐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접혀그러면 안 되고요. 좀 참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잘못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되게 잘 레바를 갖다가 한 10분 하고서 계속 레바를 누르게 하더라고. 난 하루 지나도 못해 이거. 쥐를 갖다 접해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돌고래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조련사가 잘하는 겁니다. 돌고래는 아이크가 다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성이었고 연쇄직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대 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 10cm, 요 10cm에서 뭐 공중제비 타고 물구나무 서고 공중에 지나가 딱 착지하고 행동 연쇄적으로 하죠, 그죠? 올림픽 할 때 평행봉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을 때 수화기를 갖다가 하고, 그죠? 수화기 할 때 수화기를 듭니다. 그럼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이얼 누르고 귀에 대고 해가지고 전화를, 이것도 순서대로 걸죠, 그죠? 먼저 말부터 합니까? 아니잖아요. 걸고서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거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들어가자마자 주문하지 않고 먼저 딱 자리를 갖다 찾고 자리에 앉고 정황을 보고서 웨이터 부르고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자마자 주문하면 생뚱맞잖아. 그지? 이럴 수 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연쇄 짓는 게 많다. 관련된 행동들 하나하나를 강화함으로써 연쇄를 형성한다. 연쇄라는 게 영어로 체인이에요. 체인. 자전거 체인 걸었다고 하죠. 체인 이렇게 먹이 사슬 아시죠? 먹이 사슬. 그걸 한 단계 건너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 지능이 있는 거야. 네. 네. 얘가 여기 연쇄직의 특징 보죠. 여기 보게 되면 연쇄는 다음 꼬리에 의해서 강화된다. 요리할 때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뭐 그냥 콩나물, 두부, 무 다지고 넣고 팔팔 끓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하나하나 단계, 그죠? 하나하나 단계를, 예를 무 탕국을 끓이더라도 먼저 무를 갖다가 그냥 팍 끓이면은 퍼지니까 내가 배운 거 자취할 때 먼저 볶아야지. 먼저 자르고, 잘 잘라졌어. 그 다음에 볶고, 그 다음에 물 붓고, 나중에 황태 집어넣고, 이런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나중에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레바를 눌러야지 먹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강화물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얘가 그 마지막에 레바 누르고서 먹이가 안 나오면 이 짓거리를 뭐하러 하냐 그럴 거라고. 근데 얘가 마지막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합니다. 여러분한테 A 플러스를, 그죠? A 플러스 맞아야지 갖다 먹을 거 준다 하게 되면 A 플러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연쇄를 지을 때 아까 G가 있잖아요. 여기 전향,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어요. 여기에서 A, B, C, D, E, F, G, H, I, J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그죠?
IHGFG, 뭐 발음 잘합니다. 거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순서를 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안 되겠다. 예. 하여튼 요 봉 빼고 다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거꾸로 하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연구자가 그렇게 정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연쇄짓기예요. 연쇄짓기. 아까 조성은 한 가지 행동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행동을 갖다 서로 연결지어서 마지막에 광함을 주는 게 이제 연쇄짓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켈러의 그 원숭이.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탁 올라가서 아하 해가지고 생기는 거지. 이전엔 전혀 없었던 그런 걸 갖다가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개각을 했을까? 왜 신비에 쌓여있어? 특별히 마음의 문제. 여기 우리가 이제 학습 심리학이잖아요.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강화해서 되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얘기를 알겠지만 침팬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저 위에 바나나가 있어. 얘도 며칠간 굶었어. 바나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하루 종일 고민하다 보니까 얘가 냄새만 맡고 고민하고 있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 아하, 상자를 갖다 쌓아가지고 올라가면 되겠네. 나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원숭이는 바로 못하지. 원숭이한테는 이전엔 그런 거 못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비둘기 한번 볼게요. 비둘기도 여기 이제 얘도 이제 굶겼습니다. 여기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력을 가장 키우는 좋은 방법은 굶기는 거야. 마음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굶겨가지고 보통 동기력을 확인합니다. 비둘기가 배고프 죽겠는데 바나나가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 바나나 보고 상자 보고 바나나 보고 상자 보고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다가 얘가 상자를 밀고 갑니다. 머리로 밀고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씹니다. 상자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쪼아서 먹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바나나 보고 하고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자를 밀고 가서 따먹으면 되잖아. 내가 그걸 몰랐지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통찰이 있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통찰 이론가들은. 그런데 학습 이론가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 쪼는 것은 얘가 갖고 태어난 행동이야. 근데 상자를 미는 건 얘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아까 비둘기가 조금 돌을 때마다 강화를 줬듯이 상자를 밀기만 하면 보상을 줬어. 어떤 집단에서는 상자를 밀고 가면은 얘가 보상을 받아. 그럼 얘가 미는 거를 배워요. 강화를 받으니까. 근데 다른 비둘기들은 상자 미는 걸 배우지 못했어. 그런 애들은 따먹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미는 것에 대해서 보상 강화를 받지 못한 애들은 상자를 미는 걸 모르니까 밀어서 따먹는 거 통찰입이 자시고 없더라 이거야.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통찰이라고 한 것도 결국 미는 걸 갖다가 강화받아도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도 결국 과거의 경험을 많이 해서 얻어 나온 거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인문계인데 이공계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저는 이공계 공부를 잘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인문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공부하는 건 딱 그만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공부하는 것도 바로 문제 해결을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보다 할 가능성이 많겠죠. 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도 통찰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역사적 강화 내력에 그런 걸 경험해 놓은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 이거야. 그게 실제로 아까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켈러가 우리가 자주 통찰 이론 얘기잖아. 또 다른 원숭이 가지고 다른 연구자가 시험해 보니까 못해 먹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켈러가 한 거가 많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더라. 하여튼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비슷한 걸 뭘 많이 해보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하는 거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많이
학습한 결과로 생겨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여기저기 막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뛰어나온 것도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보는 거지. 번뜩 뛰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 내 삶 속에 누적돼 가지고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응? 그죠? 통찰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과거에 많은 학습해서 생겨먹은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걸 갖다 이제 몰입 이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칙센미아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배운 선배 형이 공부라고 한 창의력을 배워온 사람. 창의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거기 몰입해서 계속 독서 산매경에 빠지게 하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몰입하는 데까지 그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다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게 딱 뛰어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몰입해서 에너지를 그만큼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해결책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거기 한참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론. 일종의 통찰과 연관이 있어요. 통찰이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 벤젠 있잖아요. 벤젠골이 화학식이 이거거든요. 이걸 발견한 벤젠인데 이게 가장 견고한 그런 그 도형이 그 육각형이래요. 그 벌 있잖아요. 벌집도 육각형이잖아요. 아주 견고한 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벤젠골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자연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백날 하다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걸 깨우쳤다고 그러죠. 근데 몰입이론에서는 계속 그 사람이 이거 고민하다가 떠오른 거 아니야? 고민 안 했으면 안 됐다. 이거. 강화 내력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수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게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온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하루 15시간씩 영어 공부했어요. 하루만. 그건 아니고 제가 제가 중학교를 갔다 계산중학교 시골이었잖아요. 그때는 공부 안 해도 그냥 대충 청주에 나갔더니 그딴만 애들아도 그냥 중학교 때 놀다가 막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막 안 되는 거야. 근데 형이 그냥 죽었다 하고서 3개월만 파래.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중간고사 끄적끄적 기말고사 끄적끄적 해도 영어 실력이 안 오더라고요.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학년 말 때 그때 이제 그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 상당공원이라고 그 옆에 그 상당 회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친구랑.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느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게. 근데 3개월 하고 나서 2학년 올라갔더니 실력이 팍 올랐더라고. 전교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느는 것 같지 않아도요. 이게 학습 심리학 백날 해도 모르겠잖아 이거? 모르잖아 이거. 그런데요. 몰입해서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다 이거지. 공부도 안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없다 이거지. 그치? 그죠? 네. 힘들어도 그렇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학습 이론에서는 강원 이전에 그 누적된 그런 게 있어서 통찰이라고 나오는 거지 거저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할로우 원숭이 우리 할로우 하면 애착 실험 같은 거 한 거 기억날 텐데 여기 이제 그 색깔과 크기와 모양이 다른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음식을 집어넣는 거야. 어떤 건 네모에. 첫 번째는 어디 음식이 들었는지 모르잖아. 여기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열어보니까 네모 뚜껑인데 열어보니까 모기가 있었어. 그럼 그 다음에 원숭이가 뭐지? 그 전에 네모였지? 네모 자리에 또 모기가 있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뚜껑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전에 뚜껑을 열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뚜껑을
나중에 보면 제가 원숭이가 아주 기가 막혀 뭐 이게 아니라 이거지. 여기서 보니까 통찰의 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뚜껑 여는 거가 정확하게 하는 거가 정확한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진화되어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도 강화 내력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제가 보니까요. 강경화 장관님 있죠? 멋있죠? 하얀 머리에. 다 예기치 않은 외교, 프랑스에 누구 갔는데 외무장관 만나서 예기치 않은 질문을 딱 했어. 근데 답을 딱 했어. 야, 즉흥적으로 어떻게 잘하냐. 즉흥이 아니라니까. 즉흥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미 했던 경험이에요. 그죠? 면접 장면에 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합니다. 새로운 것 같아도요. 면접 현장에 예기치 않은 질문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그런 과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그거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토익 만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과거에 다 있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것 같은 것도 과거에 다 있었다. 창의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통찰도 그런데 창의성. 얼마나 신비한 거. 별나라의 화성에서 나온 마음과 뇌라는 무의식적 저수지에서 샘솟는 통찰의 번뜩인 걸 갖다가 창의성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술심리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여기서는 창의성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 창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깐나래가 태어나자마자 막 아모레크를 막 그렸어. 막 새롭지 그거. 창의성이야? 무조건 새롭다고 창의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 새로운 거 이상으로 뭔가 독창적인. 여러분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창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유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는 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게 아니죠. 예. 뭔가 그것도 화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학습 이론에서는요. 이 창의성도 통찰처럼 강화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 얘기라고 해요. 돌고래 얘기는 말리아야. 좀 말리지만 말릴 수가 없어. 창의적인 거를 말리아. 여기 보면은 조련사가 새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면 어떤 행동을 시켜볼까? 오늘은 그래 오늘은 뒤집는 걸 한번 훈련시켜보자 해가지고 약간 뒤집으려고 할 때 먹이를 주니까 뒤집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조련사가 생각해 놓으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14개 이상을 더 창의적인 생각해낼 수가 없어. 근데 얘한테 이 말리아 돌고래한테 뭔가 예전에는 전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야 얘가. 알겠어요?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봐 창의적인 것도 보상을 주니까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도 강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비둘기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줬을 때, 강화를 줬을 때 그런 걸 하더라 이거야. 비둘기가 자기 날개를 갖다 빗자루로 다 쓰는 거야. 쓰레기를. 그럼 보상을 주면 그걸 하더라니까. 내가 지금 막 생각했는데 여기 청소부 아줌마들이 낙엽 때문에 얼마 쓰는 걸 귀찮아. 비둘기 시키면 좋겠어. 그거 좋더라고. 지난번에 로꼬풀 얘기했었죠. 로꼬풀이 만평인데 그 로꼬풀을 먹으면은 얘가 죽잖아. 그러니까 로꼬풀을 안 먹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 만평을 갖다가 농부들 다 풀어가지고 그 풀 뜯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로꼬풀을 먹을 때마다가 구토나게끔 뭐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로꼬풀 안 먹죠, 그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훈련시켰잖아. 비둘기 좋겠다, 비둘기.
여기 쓰게 되면 여기는 그럼 비둘기 풀어다가 이렇게 청소시키면 되겠다. 이거 좋은 방법이네. 그죠? 예. 그리고요, 초등학생들한테 깡통, 연필, 벽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다양한 용도를 생각하면 내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잘하더라 이거야. 벽돌은 뭐야? 우리 벽돌 건물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 생각하더래. 벽돌을 있잖아요. 종아리에 묶고 뛰면은 다리 운동이 잘 되겠는데요. 창의적이지. 칠판 지우개. 가슴이 없으니까 뽕 나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 이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창의성도 그러니까는 보상의 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의적인 걸 하게 되면 제가 A+ 주겠습니다 하면은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 이것도 문제를 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상을 주면 덜 창의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그림 그렸는데 다른 그림 그리면 내가 보상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은 그림들하고 보상받지 않은 그림이 더 창의적이더라 이거. 웃지한 거냐 이런 얘기.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저작하는 얘기는 창의성이 항상 뭔가 새로운 거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짓거리 하지 말고 옛날 하는 대로 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망하죠. 제가 영어 단어책 만들었을 때 우리 형님들이 똑똑한 형님들이 하지 마라 너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 이유가 알 것 같아. 새로운 사업하는 죽을 것 같아. 그만큼 힘들어요. 새로운 걸 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경험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많습니다. 그죠? 제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우리 때만 해도 이런 소년 한국일보 이런 데서 캔트지 한 장씩 나눠줘요. 각 학교마다 한 10장씩 나눠줘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한국일보 보내주면 그 중에서 그림 잘 그린 거 상 주잖아요. 혹시 해봤어요? 응, 100일장.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도 캔트지 한 장 줬어요. 뒷산에 물감으로 다 그림을 딱 그리는데 바람이 확 날아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스팔트 있는 게 아니라 흙 있잖아요. 흙에 다 묻어봐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밖에서 빨아가지고 빨아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물감에다 그냥 덧줄 2개 그리고 그냥 갔지. 그랬더니 선생님, 야, 이게 그림이냐 이게? 근데 내가 특선 받았잖아 그게. 창의적이잖아 이게. 어느 학생들이 물감에 빨아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렸겠어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미술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런 그림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이런 창의성을 경험 못 해봤잖아. 그죠? 사람들이 그 새로운 거는 불편해합니다. 알겠어요?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너무 총천연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냐? 그런데 계속 내보내니까 그 광고 계속 내보니까 친숙해졌잖아. 친숙해지면 그거 괜찮네. 그래 그게 이제 광고. 다른 건 다 너무나 좋은 광고들이야. 이건 그 초딩 광고야. 근데 뛰어나 보이잖아 이게. 다 좋은데 다 빨간데 요게 하나면은 요걸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뭔가 다르고 새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강화를 못 봤죠. 근데 이게 제 그림만 그렸던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뺨때기를 맞았어요. 이 녀석이 그림을 똑바로 못 그리냐. 그게 특선 받았다니까. 예,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너 이거 그림 좀 다르게 그려봐. 내 보상 줄게 하게 되면은 보상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 이 보상 주려고 하는 사람 구미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그림이 보상 받지 않은 그림보다 덜 창의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예.
관습적이고 틀에 맞추어서 하는 세상이 그렇다. 네, 다 돼갑니다. 이제 미신입니다. 미신.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선수들은요, 40%가 경기 전이나 경기 동안에 미신적 행동을 한대요. 어떤 야구선수는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침 튀어가지고. 그 방망이 치기 전에 그걸 한 번 했는데 홈런 쳤어.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침 뱉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할 때마다. 뭔지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긴박할수록 그런 게 많더라. 근데 그 침 뱉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홈런 된 건 아니죠. 어떤 친구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방망이를 하나 돌렸는데 홈런 맞았어. 아,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나올 때마다 돌리는 거야. 그런 거죠. 어쩌다 한 번 해가지고 그게 잘 됐으면 그걸 갖다 계속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나 동물이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데도 마치 그것 때문에 나온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야. 비둘기가 여기 이제 요놈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먹이를 다른 놈에 요놈 따로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어떤 거, 요 옆에 있는 건 펄쩍 뛰고 그래. 어떤 거는 막 춤추고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요쪽에 있는 놈은 그 먹이 줄 때 그 전에 뭐 했어? 뺑뺑 돌았지. 거봐, 내가 뺑뺑 돌아서 먹이 나왔잖아. 그래 뺑뺑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뺑뺑 돌았는데 먹이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또 뺑뺑 돌을 때 또 나올 수도 있었죠. 그죠? 아까 야구 방망이 돌릴 때 한 바퀴 돌렸는데 홈런 맞았어. 계속 홈런 안 나오지. 그 다음에 한 50번째 또 한 번 돌렸는데 나왔어. 거봐, 돌려야 되지. 이게 미신이라 이거지. 실제로 그 돌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얘가 펄쩍 뛰어가지고 먹이 나온 거 아니잖아. 먹이 주기 전에 펄쩍 뛰었잖아. 그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거봐, 내가 펄쩍 뛰니까 먹이 나왔지. 이게 미신 행동이라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할까? 뭐냐면은 이런 미신적 행동을 하게 되면 맨 아래입니다. 불안이 감소되고 자신감과 확신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수행이 증가가 될 수가 있죠. 징크스라는 것도 있죠. 어쩌다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오다가 내가 금발 벗어.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쩌다 또 금을 밟았어. 지난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 계속 노심초사하고 불안하잖아.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징크스야. 이렇게 미신적 행동이 수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징크스로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습된 무기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피할 수 없는 혐오 자극에 대한 노출을 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된다. 여기 두 번째 개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전기 쇼크를 요 밑에 격자한테 전기 쇼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코로다가 막대를 탁 밀었어. 그럼 전기 쇼크가 끊어졌어. 알겠어요? 전기 쇼크가 왔을 때 막대를 톡 쳤더니 끊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뭘 배우냐면은 자기가 쇼크가 왔을 때 불행한 혐오 자극이 왔을 때 자기가 행동을 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구나. 이걸 배우겠죠. 그죠? 예. 두 번째는 쇼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도 충격을 멈출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쇼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오른쪽 이제 이렇게 왼쪽에 공부들을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방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 있는 개는 쇼크 왔을 때 이전에 자기가 혐오 자극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걸 배웠죠. 쇼크가 오면은 내가 뭐랄까 토끼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쇼크 나면 도망을 갑니다. 얘는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쇼크를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건너뛰면 되잖아.
안 건너뜁니다. 뭘 배웠을까요? 혐오작용은 내가 운명이야.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것이죠. 이게 학습된 겁니다. 나는 해봤자 안 돼. 이게 학습됐다 이거지. 제가요, 일본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걸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한만은이라고 그랬죠. 제한이 한의 민족. 그래서 한만은 이 일제시대 노래는요 주로 물건 없는 박달재 운다 하고 주로 우는 얘기가 많아요. 해도 안 돼 이런 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그런 그 관계토론의 진취적인 기상 이런 거를 역사에서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이들은 해도 안 돼 이런 거를 갖다 그 서서히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끌어야 돼 하고 합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정신회의라고 하는 게 학습된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건 학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고생스러운 일을 연달아 겪으면은요, 연달아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항복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끝까지 악물고 싸워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거 유전이냐? 이런 얘기죠. 어떤, 얘는 태생이 이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학습 이론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학습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라면은 학습을 갖다가 똑바로 시키면 무기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걸 면역 훈련이라고 합니다. 합시다. 면역 훈련. 예. 지금 저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주사 맞죠? 왜? 큰 것이 왔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걸 건너뛰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은요. G 집단 1, 2가 있습니다. 집단 1 안에는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에서 도피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집단 2에서는 레버 눌러도 전기 충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1집단, 2집단 똑같이 왕복 상자에다 놓고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쇼크가 없어지잖아. 둘 다 없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겠습니다. 나중에 반응을 보게 되면 집단 1은 이전에 레바 누르면 전기 충격을 갖다 피한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쇼크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 이게.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전에 경험을 갖다가 계속 충격받고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도 안 했죠. 그런 애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면역 훈련이야. 앞에 그 충격을 갖다 피하는 경험, 훈련을 받은 게 면역 훈련입니다. 또 어릴 때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학습된다면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 그죠? 쉽게 포기하는 게 학습이라는 거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제가 학교 동네 형이 충북대 총장이 됐거든요. 충북대학교 나왔는데 그 형 잘 알죠? 우리 형님이 1등 했고 그 형이 2등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 형님이 내가 보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법고시를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법대 교수가 됐는데 이제 그래 총장이 되셨죠. 이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공부 이렇게 독종 같은 친구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하나 하고 넘어가서 하는 아이들은 다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 갖다 어릴 때 배우잖아요. 나중에 커서 큰일 못합니다. 이게 마시멜로 실험 아세요, 혹시? 네,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게 유혹에 넘어가면은 참는 걸 배우지 못하면 커서 참지 못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거. 제가 보면 우리 형님도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수대에 물 떨어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때 그 단어 붙여놓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형님이 저보다 공부 잘했죠. 그래서 보면은 기술고시에서 1등 했으니까 상당히 잘했죠.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거가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있으면 그걸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할 때까지. 누구 늘어질 때까지. 근데 그 작은 성공이 나중에 그 큰 일을 감당할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된 무기력도 있지만 학습된 근면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이제 2학기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작게 어려운 거를 이겨나가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을 세워서 작은 성취를 해나간다. 너무 큰 거 하면 기가 죽어서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예.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작은 성공 경험을 하면은요, 나중에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박정희 대통령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 그 저기 생가에 가보게 되면 거기 그 생가에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생가에 가보게 되면 방이 요만하더라고. 공부했던 방이 요만해. 예. 예. 그 요만한 방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큰 걸 갖다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런 걸 하고 나서, 그죠? 아주 그 나라 전체를 구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학습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나아간다. 한 걸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